안녕하세요. 베델액티비 유형준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힐링팜 테라피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론 강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습만 할 것입니다. 힐링팜 테라피의 요령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살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또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또 살살 천천히 하면 됩니다. 힐링팜 테라피는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빠르게 하면 림프관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살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두피 힐링팜 테라피는 편두통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두통이 심하면 굉장히 아프기 힘들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눈도 못 뜨겠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제 편두통 부위를 만져보면 편두통이 일어나는 부위의 두피들이 조금 부어 있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면서 만지면 찌릿찌릿하게 그 전기 오는 것처럼 그 통증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사실은 염증에 의해서 림프 순환이 안 돼 있고 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링팜 테라피로 여기에 부어 있는 부위를 마사지를 통해서 개선시키면 편두통도 신기하게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힐링팜 테라피, 특히 두피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사지하기 좋은 부위입니다. 먼저 할 때는 머리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머리가 고정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가슴팍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조금 낮은 의자에 앉혀서 아니면 그 피검자는 환자는 의자에 앉히고 시술자는 서서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두피는 제일 넓은 부위로 합니다. 넓은 부위 잡는 건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손가락 끝 마디가 밑에 있는 이 받침대에 닿도록 하고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두피와 그 다음에 그 힐링팜의 각도는 45도를 유지합니다. 45도를 그러니까 두피가 동그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45도를 미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따라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걸리는 것들이 있고 그 걸리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갈 것입니다. 경동맥이 갈라지는 부위가 대충 이 부위에 있거든요. 이 부위를 대충 이걸로 가볍게 압박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동맥을 마사지할 때 세게 누르면 경동맥이 딱 막혀서 혈액이 못 올라가게 하면 굉장히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뒷목을 고정시키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아주 살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풍지열, 아까 두개골이 끝나는 부위부터 뒷목에 바짝 튀어나온 대추열까지 붙이는 게 지금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뜯어져서 잘 붙지도 않고 금방 떨어지니까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니까 머리가 끝나는 부위부터 자 대추열까지 길이를 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붙이니까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길을 맞춘 다음에 가볍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을 붙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르면 그러면 이게 끝에가 이렇게 잘 말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라운드를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턱을 최대한 당깁니다. 그 다음에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엎드립니다. 최대한. 그러면 이 뒷목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당겨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끝에서 따지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찢으십시오. 찢으면 이렇게 잘라지고 이걸 당기면 저절로 복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두고 한쪽 부위는 자
여기 경추가 있으니까 경추 옆에 근육을 나란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타격을 줘서 조금 붙도록 하고 나서요. 다시 이것을 여기를 누르고 당겨주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당기면서 자 주의할 거는 이렇게 당기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떼져놓는 거고 다시 이 테이핑의 가운데를 잡고 그래서 그냥 살포시 눕는 기분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살포시 눕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가볍게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밀어주면 됩니다. 이때 밀을 때 그냥 밀어주지 마시고 힐링팜으로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더 단단히 고정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한 5번 정도 하면 힐링팜 마사지도 되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자 아까처럼 이렇게 턱을 당기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다시 가운데를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서 놔뒀으면 이렇게 당겨서 여기 저기 하시고요. 다시 자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들어서 살포시 때려주고요. 붙인 다음에 누르고 띈 다음에 다시 종이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면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떼면 길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다시 가운데 잡고 띈 다음에 그냥 살포시 그냥 눌러주는 그냥 대주는 느낌으로 그냥 놓고 자 한번 더 전체적으로 다 붙인 다음에 아까처럼 힐링팜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나 둘 그래서 쭉 붙여주면 잘 밀착이 되고 떨어지지 않아요.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승모근은 아까 목 근육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도 당기기도 하지만 승모근 부위가 되게 저리고 결리고 막 이런 게 뻐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랑 같이 연관되고요. 아마도 제일 뭐냐면 목 근육과 제일 관계된 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을 풀어주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승모근은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부터 어깨, 그 다음에 이렇게 등까지 이렇게 기다랗게 마른 목골로 펼쳐진 근육입니다. 이렇게 일리팜 마사지를 이렇게 마사지 할 때는 자 여기 뼈가 있고 어깨뼈 지나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아까 마른 목골로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뒤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변에서는 잘 아픈 부위가 없기 때문에 승모근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뭉친 부위가 있거든요. 그 뭉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이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깨뼈는 누르면 어깨뼈가 지나자마자 바로 자 여기 벌써 뭐가 있네요. 네. 자갈같이 뭔가 여기 그쵸? 예. 자갈같이 우두두두하죠, 그쵸? 네. 여기 벌써 있네요.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누르도 이게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뭐냐면 목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입니다. 이때 자 지금 체크가 여기 지금 보면 조금 뻘겋게 됐거든요. 세게 안 해도 뻘개집니다. 그러면 여기만 지금 아픈 부위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끝까지 한번 서서히 가주고요. 다시 여기 있는 걸 조금 붙이고 내려와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까 여기 있는 어깨뼈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넓게 이쪽 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 부분들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목을 이렇게 뉘우고 고개를 이렇게 지키면 자, 여기 근육이 딱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금 더 넓게 붙인다 생각하시고요. 기시부에다 놓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가볍게 당겨서 자, 이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살포시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는 방듯이 이렇게 놓고 일단 이렇게 붙여줍니다.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힐링판을 갖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약간 테이핑은 원래 근육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습니다. 아까 같은 길이로 자르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다시 접어서 끝을 마운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승모근에 시작하는 요 점이 바로 요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닿는 부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아까 표시했던 점 바로 위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뜯으면 다시 뜯어지고 나면 살포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뜯어서 자, 아까 이렇게 승모근이 시작하는 자,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제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승모근이요. 요걸 따라서 그냥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어떻게 붙이냐면 여러분들 견갑골이 있거든요. 밑에 견갑골을 밑에 근육을 따라서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됩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쪼개서 한쪽은 승모근 위를 한쪽은 견갑골을 따라서 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삼각근은 팔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위에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근육이 삼각근입니다. 이 어깨 근육은 사실은 세 개 근육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근육이 합쳐져 있어서 삼각근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어깨로 붙어서 바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팔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면 머리를 감는데 좀 어렵습니다. 왜? 올라가지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팔에서 붙어서 여기 앞에 쪽에 뼈에 붙는 게 있으니 이거는 팔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팔을 뒤로 가게 하는 거면서 이 팔의 운동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사지 방법이나 테이핑 방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요 삼각근만 잘 붙일 줄 아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굉장히 수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흉관점 살 때는 이 어깨 두툼한 근육을 이렇게 내려서 쏙 내려가는 점이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서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 걸리는 점이나 내려가는 데서 동일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근육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곧장 그대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다시 이렇게 뒤로 가는 점이 그 근육이 있고요. 앞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자 아까 기시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이 모델 같은 경우 여기에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직하게 있네요. 느껴지죠, 그렇죠? 네, 느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조금 뻘개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교통방송 여기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아프긴 하나요? 네, 아파요.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대신 모래알 같은 건 없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툴투툴투툴 지금 굉장히 막 그 자갈밭이 있거든요. 많이 아프죠? 예. 자갈밭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없고요. 여기가 굉장히 많네요. 자, 평상시에 어깨도 많이 이 정도는 되게 아팠을 사람 같습니다. 그랬나요? 네, 조금 아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우두두투하면서 완전히 자갈밭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심하게 뭉친 데는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까 지난번에 톱니바퀴로 맨 놈으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래서 자갈들을 조금 이렇게 좀 부셔주는 거죠. 근데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요 정도 무게가 실릴 정도로 내 팔하고 실릴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아까 키시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 기시부부터 요것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쪽은 별로 아픈 게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을 뒤로 움직이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위를 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삼각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여기서부터 아까 갈라지는 부분에서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좀 넓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니까요. 저는 같이 양쪽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어서 됐으니까 세 갈래를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갈래를 잘랐습니다. 자, 기시부가 여기니까 기시부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더 위로 하면 되겠네요. 기시부가 여기니까 이렇게 타격을 줘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당기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이걸 떼어내면서 살짝 붙여놓습니다. 일단은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쪽부터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가 여기까지 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보이시죠? 그럼 이걸 놓고 최대한 당겨서 자 스트레칭을 시켜놓은 근육을 이렇게 살포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데는 이렇게 살을 당겨 놓고 이렇게 붙이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고 문질러는 헬기펌으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뒷근육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근육이 보일 겁니다. 살포시 당겨서 자 그 근육을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살포시 두들겨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가운데 근육 그냥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주름이 많이 생길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팔 부위에서 뭐 이두박근이나 이런 데는 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요령을 하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또 잘 아픈 데가 팔이면 엘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엘보, 골프 칠 때 골프 엘보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부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팔꿈치를 만져보시죠. 팔을 조금만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팔을 접도록 만드는 인대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 딱 접어 보이는 요 인대에 그 부위에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면 팔꿈치를 지탱하는 뼈 옆으로 이렇게 골이 파여져 있는 게 느낄 겁니다. 그 이 골 부위로 지나가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팔을 펴는 데인데 요 인대 부위에도 부상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앞으로 가는 앞에서 당겨서 접는 팔을 접는 부위의 인대랑 그 다음에 바로 그 팔꿈치 뼈 그 옆으로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대의 이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포시 문지르시면 요 바로 이렇게 꺾어지는 요 부위에 지금 이 모델인 경우는 여기 지금 뭐냐면 모래처럼 바닥바닥거리는 거니까 이 부위가 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부위에 바로 우글우글거립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엘보가 있으신 분은 이 접히는 부위에 이렇게 팥알 반쪽만큼 딱 뭉친 게 딱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엘보는 아닌데 요게 지금 이렇게 그냥 우두두두하게 지금 이렇게 모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안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둘두둘하는 거 보입니다.
근데 보통 엘보에는 요 부위에 파달 반쪽만 이렇게 딱 아야하고 뭉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우둘두툴하는 게 여기 있네 여기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위를 중심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야 근육이 인대가 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쪽을 붙일 때는 인대를 펴놓고 하고요. 뒤를 붙일 때는 이렇게 접어서 합니다. 왜? 이쪽은 이걸 피는 거니까 이래야 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을 붙일 때는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는 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 마디로 한 3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5cm씩 마디가 있거든요. 보이죠? 그렇죠? 3마디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3마디씩 이렇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팔이 접히는 요 선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쫙 펴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살짝 그냥 이렇게 그냥 붙입니다. 그리고 띄어서 그대로 붙여서 자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한번 살짝 그냥 내려놓는 듯이 다시 붙여놓고 자 끝입니다. 끝.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뭐 떨어지기 쉬우면 힐링팜으로 다섯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팔꿈치 양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자 여기 팔꿈치 옆으로니까 여기에 있는 인대가 떨어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팔꿈치가 통 튀어나오게 이렇게 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붙여놓고 뜯어서 이렇게 약간 이게 팔의 중앙에 가도록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붙여놓고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다 가운데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붙일 필요가 없고요. 한쪽이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아픈 데만 붙이면 됩니다. 손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손목은 여러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세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 아픈 사람들은 이 두 손가락을 잘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손가락이라는 신경관이 있는데 이 관에 염증이 있거나 거기 부종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때 보면 이쪽에 손목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이쪽에 손목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드물게는 또 위쪽에 손목이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관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그 손목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릴 때는 이쪽에 있는 인대가 작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들을 피려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인대가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손목은 뭐 아픈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손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사지하는 부위를 넓혀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기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제낍니다. 반대로 제껴. 여기도 똑같이 여기 뭐 엄청 많네요. 소리가 야, 그쵸? 여기도 이렇게 손목이 다 안 좋네요. 제 손목이 네, 여기가 제일 심하네요. 네,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마사지 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늘려놓고 이 정도 심하면 아까 그랬죠. 이렇게 이쪽 부위를 하나 했죠. 이쪽 부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들은 안 늘지만 소리가 되게 마른 모래를 바닥에 놓고 지분지분 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30번 정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 부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랑 어때요?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둘, 들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어때요? 아까보다 막 소리도 거의 없어지고 예. 약간 지분지분 그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시면 바로 똑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손목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손목을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이럴 때도 뭐냐면 손목이 높잖으니까 길게 말고요. 한 두 마디나 두 마디 반 정도, 한 두 마디면 이 정도 되거든요. 두 마디 정도 여러분들이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붙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손목을 감는 법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목을 한번 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손목의 두께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은 손목을 감쌀 거, 이쪽은 아픈 부위를 길게 붙일 거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아까 이 부위니까 자 손목을 최대한 뒤로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자 여기서 요 깍자리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살포시 띄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손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렇죠? 이 부위가 뭐 두 군데면 두 군데 붙일 수 있고 이쪽 붙이려면 또 반대로 이쪽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당겨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주름 생긴 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손목 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손목을 그냥 이제도 당겨서 감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손목을 좀 당겨서 감으면 힘이 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만 림프순환에서는 손목을 당겨서 감으면 림프순환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는 회복이 덜 된다고 생각해서 림프순환 유지할 때는 이걸 당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위에 살짝 얹어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얹어놓는 느낌입니다. 절대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붙도록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빨리 좋아지겠죠, 그렇죠? 손가락은 대부분 테이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가락을 테이핑을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물 묻으면 잘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마사지로 필리팜 테라피를 마사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테이핑을 하는 법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은 자 손끝에서부터 몸통이 있는 쪽이니까 이걸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서 가운데를 자 여러분들 손가락의 가운데를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가운데를 모서리를 합니다. 모서리를 해서 그냥 살짝 누르시면 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에서 네 군데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 한 번, 여기 모서리 한 번, 여기 모서리 한 번, 이쪽에 모서리 한 번, 네 번 정도 하다 아야 하는 점이 보통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네 군데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아야 하는 점이 있거든요. 한 군데 아야 하는 그 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가볍게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이거는 한 좁쌀만한 알갱이가 있어요. 왜 손가락 인대가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세게 할 경우에는 그 염증부에 부풀렀던 게 파열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살살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끝을 라운드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죠, 그렇죠? 손목 부지랑 똑같이 하고요.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마디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해서 쪄가지고요. 그냥 가볍게 해서 자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그냥 손바닥을 감싸주면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이게 손가락은 뭘 하다 보면 되게 좀 이 태핑이 돼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손가락에 하는 것들은 잘 쓰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감싸면 됩니다. 이 복부 내장을 마사지하는 거는 이 힐링판 마사지 갖고 불가능합니다. 왜? 그 안에까지 깊게 눌려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힐링판 마사지 갖고 복부 안쪽을 마사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 뭐냐면 여기에 톱니 모양과 여러분들 보이시죠? 톱니 모양. 그다음에 여기 넓은 이 제일 큰 곡면을 통해서 뭐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복부 마사지는 자, 이 톱니바퀴 이 톱니 모양은 이거는 뭐냐면 크게 방향성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문지면 되는데 자, 배가 이렇게 살찐 부위를 어떻게 돼요? 가볍게 이렇게 그냥 이제 문지르시면 됩니다. 아주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멍들고 아프고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모래처럼 꼈을 때도 가볍게 했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했을 때도 저절로 다 풀렸어요. 근데 세게 한다고 풀리지 않고 세게 하면요. 그 림프관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더 아파집니다. 그날은 편한데 조금 더 지나면 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게 하지 마십시오. 살살 그냥 뭐이그 1인판 마사지기의 무게 정도랑 내 팔의 무게 정도만 실린 정도로 그냥 이렇게 수시로 왼손으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문지르고 허리는 지금 뭐 현대인들 중에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허리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또 허리는 아플 때 제대로 굴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상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이 힐링판 마사지로도 쉽게 회복이 되고요. 테이핑과 같이 겸했을 때 훨씬 더 잘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허리는 아픈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골반이 틀어져서 오는 요통입니다. 모든 요통은 다 요추 4번, 5번이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엎드려서 아니면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폈을 때 이 발끝의 길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틀어졌을 때는 그걸 교정하는 거는 이 힐링판 마사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 안에 있는 근육들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뼈에 있는 근육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 기립근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척추뼈를 타고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 중에 이렇게 그 교통방지턱처럼 이렇게 따까닥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거기가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 허리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는 사람, 아니면 양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한쪽에 두 개 있는 사람, 세 개 있는 사람 이렇게 개수마다 있는데 그 개수가 많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뒷목이나 승모근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경우 이것이 허리를 압박합니다. 왜 굳어 있으면 그것들이 그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목이나 승모근의 어떤 마사지와 테이핑들이 그걸 풀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한 가지 원인으로 아플 때는 좀 덜하지만 그것이 세 가지 원인이 다 겹쳤을 때는 더 많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아플 때 가보면 모두가 4번, 5번 디스크나 4번, 5번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문제들이 허리에 부담이 되면서 가장 구신력이 작은 4번, 5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는 자, 아까 그 승모근하고 뒷목이 뻣뻣해진 것들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은 허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척추뼈가 지나거든요. 척추뼈를 지나가는 바로 옆에 쑥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한쪽에 따라서 가면 되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아까 말했던 젤을 이렇게 골고루 바르시고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게 갈비뼈가 넘어가면 이게 잘 이제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부위는 뭐냐면 자 요추부터 그 다음에 자 흉추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여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골반을 자
잘 잡아주고요. 자, 이 척추뼈 옆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여기 뭉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딱딱하게 뭐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부위가 근육이 뭉친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허리 아픈 데가 없네요. 자,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척추뼈 옆을 타고 와서 여기 척추뼈를 남겨놓고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혀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옆으로 과속방석처럼 이렇게 뭉친 부위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뭉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길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그 부위만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게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것도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쪽에 있으면 양쪽에 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델인 경우에는 허리 아픈데 뭉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한 30번 정도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뭉친 것들을 풀어주면 바로 허리 아픈 게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덜해지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허리 전체를 테이핑을 하는데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스트레칭해서 늘려준 다음에 붙입니다. 그래서 자, 팔을 배에다 모으고 그냥 그렇게 자, 앞으로 최대한 굽힙니다. 자, 그러면 허리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겨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깨 바로 밑에서부터 자, 골반까지 가기 전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접어서 같이 붙입니다. 끝을 잘라서 이렇게 놔두고요. 자, 여기서 자 이제 그 대추회라 하죠. 그 경추가 폭 튀어나오는데 분리되는데 옆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척추 길을 그냥 옆을 타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붙이고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당겨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당기면서 붙이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붙여놓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이거를 다시 살짝 들어서 그냥 자 아까처럼 척추 길이끝 위에 그대로 가볍게 가운데 덮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붙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도록. 자, 저도 한번 붙여볼까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일어나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주름이 지도록 합니다. 어쩌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에서 무릎이 아픈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무릎 수술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통증으로 보면 그 허리 아픈 게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아니면 무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굉장히 많이 통증이 많고 그다음에 무릎은 또 사람에 따라서 붙이는 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을 제대로 붙이시려면 많이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무릎 통증이 얼마만큼 잘 풀리는지 하는 것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은 이제 대퇴사두근 종아리 그다음에 발목까지 한꺼번에 연결되는 그런 붙임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를 탈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지를 좀 올리고 정도 아니면 반바지를 입고 와서 붙일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무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도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무릎이잖아요. 무릎이면 무릎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절이 있는 부분은 항상 아까 손가락에도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그 엘보에도 설명했었고 관절이 있는 부분은 항상 앞으로 이렇게 굽히는데 인대가 두 개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저기 뒤로 접는데 또 인대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인대 중에 하나가 문제가 틀림없이 돼서 무릎에 통증이 오는 건데요. 대부분 무릎은 뭐냐면 걸음걸이에서부터 옵니다. 걸음걸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 걸음을 걷잖아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똑바로 해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팔자로 이렇게 벌려서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무릎이 정상적인 그 회전 방향에서는 무릎이 탈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팔자 걸음을 걷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팔자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자 이쪽 무릎 안쪽에 있는 그 무릎 안쪽에 이쪽 제일 안쪽에 있는 뒤에 인대가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대 염증이 생기면서 퉁퉁 붓습니다. 그럼 거기가 자 무릎이 앞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뒤로 갈 때 이게 못 당겨지니까 무릎이 어떻게 돼요? 자꾸 벌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자 무릎이 정상적으로 구부러졌는데 이쪽이 못 당겨지니까 무릎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앞쪽에 인대가 또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앞쪽 뒤쪽이 먼저 당겨지고 그다음에 앞쪽이 당겨지면 그러면 무릎이 이제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들 무릎 아플 때 오다리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앞쪽으로 당겼으면 이제 양쪽으로 못 당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무릎이 휘어지면서 이렇게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뒤쪽이 또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에서 안쪽에 뒷부분이 아픈 것이 원칙인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손상은 뒤쪽이 아프고 그다음에 앞쪽이 되니까 앞쪽이 아프다 무릎 앞쪽이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앞쪽이 아픈 경우는 부어 있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무릎 뒤쪽에 인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뒤쪽에 인대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 지금 통증을 해서 지금 마사지와 테이핑을 주로 하지만 3개월 이상 된 통증이나 증상들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 촉진제를 같이 겸용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외형으로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지만 뿌리채도 뽑혀지지 않으면 그 염증은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증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 다음에 통증을 내부적으로 개선되는 림프순환 촉진제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같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그 다음에 림프순환 촉진제가 효과가 있는 그런 외용제를 같이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부위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 인대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요 작은 곡선으로 좀 큰 사람들은 대부분은 요 곡선으로 잘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자, 이걸 문지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포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되게 많이 여러분들 들리나요? 우두둑 소리가? 되게 자 이분은 무릎이 아프지도 않으신 분인데 여기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언젠가 무릎이 아파지기 쉬운 분입니다.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했어요? 자, 이 톱니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준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좀 빠르게 해도 상관없고요. 뭐 그냥 살펴시 문질러 줍니다. 자, 30번 정도 문지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도 있고요. 아까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왕복이 아니라 한 방향입니다. 발끝에서 자, 그 심장 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요. 자, 이쪽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확인했는데 여기도 되게 많네요. 우두두tur하게. 자, 여러분들이 무릎이 안 아픈 부위가 이렇게 우두두할 경우에는 대부분 틀림없습니다. 자극적인 것, 매운 거, 찬 거,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된 것들 오래 있으면 그쪽 염증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자꾸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찬 거 먹지 말고 매운 거 먹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춥게 있지 말고 항상 워밍업이나 따뜻하게 하면 좋습니다. 자, 좀 여유 있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한 네 개는 한 5마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마디 정도를 양쪽 다 자르겠습니다. 2개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자 이쪽 무릎을 피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무릎을 쫙 이렇게 펴주십시오. 이렇게. 자,
아니면 이렇게 펴주면 되겠네. 무릎이 쫙 펴지도록. 그래서 여기 인대가 쫙 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가운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조금 더 많이 뭉쳤으니까요. 이렇게 아까 5마디니까 2마디, 3마디 정도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마디 쪽을 잘라내고 아까 가운데 있잖아요. 무릎의 가운데 쪽을 이렇게 해서 이쪽을 그대로 붙입니다. 자, 아까 인대 가운데를 닿도록 이렇게 가서 띄고 다시 이렇게 띄어서 살포시 그냥 이렇게 인대 가운데를 가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것들을 되게 여러 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개 붙이는 방법들은 저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아마 저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더 복잡할 거거든요. 물론 이것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가장 초보자들, 테이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테이핑을 좀 뭔지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고 쭉 뻗어 보세요. 자, 여기 인대가 보이죠?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4마디 중에서 2마디를 이렇게 접어서 거기에 찢습니다. 그래서 무릎 가운데를 놓고 이 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 가운데를 해서 2마디를 밑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떼어서 자 이렇게 한번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이게 1차고요. 네, 무릎은 이제 뭐냐면 2차로 붙일 때가 있는데 뭐냐면 무릎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슬개골 무릎뼈를 감싸는 방법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자 감싸서 이쪽이죠, 이쪽으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자, 무릎을 감싸서 충분히 하나 이 정도 놓고 이렇게 해서 무릎을 하나 반 정도 감싸 정도로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예, 잘라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걸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을 거거든요. 감을 거니까 한 옆에까지는 갈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양쪽을 접습니다. 그래서 무릎 뒤 부분하고 그래서 이쪽을 접어가지고요.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아까 접은 부분까지 잘라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잘랐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아까 붙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라운드를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부가 잘라 나가겠습니다. 아까 잡힌 부위까지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잘라진 부분들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오픈시켜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픈시켜 놓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 이렇게 그대로 놓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무릎 뒤에다 정중앙에 놓고 내리게 합니다. 자, 다 내렸으면 살짝 밑에 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짝 정중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을 접어요. 이렇게 하고 안쪽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다 접어서 한쪽을 띄워놓고 다 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릎에 이렇게 그 무릎뼈를 그렇죠? 무릎뼈를 감싸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이쪽도 다시 이렇게 해서 무릎뼈를 감싸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쪽도 다시 이렇게 가서 한쪽이 똑같이
무릎뼈를 감싸도록 이렇게 갑니다. 또 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무릎뼈를 감싸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 뒤에는 아까 이렇게 인대를 하고 수평되겠으면 이렇게 감싸주게 합니다. 무릎을 감싸주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서 감싸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퇴 사두근을 통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상관없이 무릎뼈를 한번 개똥을 감싸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해서 이 방법을 제일 수월하게 합니다. 종아리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오래 서 있거나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저녁 때 되면 종아리가 팅팅 붓죠. 그래서 많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찬 거를 많이 먹는 날, 그 다음에 매운 것을 많이 먹는 날도 잘 때 종아리가 땡기거나 부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종아리에 문제가 생기는 날은 반드시 뭐냐면 어깨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목이나 어깨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체액은 자 제대로 뭔가 밑으로 몰려서 하지는 부종이 되면서 불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아리를 풀어주는 것도 어깨랑 같이 풀어줘야 될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도 종아리가 되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여러분들이 좀 붙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붙이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근은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발을 한번 힘을 줘 보시죠. 여기 힘을 줘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근육이 분리된 거 있습니다. 여기 비복근이 있고 이 비복근서부터 아킬레스건에 닿는 넓적한 부분이 가자미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있는데 비복근에서도 뭉친 부위가 틀림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자미근들도 전체적으로 다리가 팅팅 붓거나 아플 때 많이 또 문제가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마사지를 할 때 항상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힘을 빼시고요. 자 발목을 이렇게 발가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요 부위는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 다음에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 시작점은 먼저 이렇게 문지르시고요. 그래서 비복근서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찾아갑니다. 자, 아킬레스건이 아프신 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작은 부위 아킬레스건 부위 쪽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물어서 확인합니다. 여기도 지금 좀 이렇게 모래알처럼 지분지분하는 게 있네요. 아킬레스건이 약화된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조금 다시 넓은 부위를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넓은 부위로 이렇게 비복근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막 우두두투를 막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저녁에 잘 때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거나 아니면 다리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우두두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는 보면 이게 좀 자 이렇게 되죠. 비복근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다 여기도 지금 되게 많이 굳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괜찮은데 여기가 되게 많이 굳어 있네요. 어때요?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통증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가 되게 아주 단단히 굳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요 위에가 좀 있네요. 이건 아까 밑에서 잡힌 건데 이렇게 밑에가 위에가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뭉쳐 있는 게 있고요. 여기 이쪽에 여기는 이쪽 비복근은 이쪽에 뭉쳐 여기는 단단히 뭉쳐 있는 여기는 아프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근육이 지금 현재 뭉쳐 있는 것입니다. 지분지분 거리는 건 없고 그래서 비복근은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단히 뭉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톱니바퀴로 이렇게 천천히 밀어줍니다. 하나, 둘, 여기부터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킬레스건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가느냐? 무릎을 좀 넘어서 인대가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라운드 지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라운드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라서 갈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자 이렇게 끝에서부터 다시 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접어서 이 접은 부분까지 잘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펼쳐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여기 먼저 붙여야 되니까요. 자, 발 뒤꿈치를 중심으로 살짝만 넘어가도록 붙여서 자, 가운데를 갖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껴서 자, 다시 아킬레스건까지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심을 타고 자, 이때는 절대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당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띄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당겨져서 그럽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보시면 이렇게 비복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복근을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비복근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따라서 자, 인대까지 이렇게 살포시 가면 됩니다. 약간 조금 옆으로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해서 비복근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운데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라 이걸 다시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만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붙이고요. 그냥 내려서 그냥 붙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 건 다시 이렇게 살짝 껴서 살포시 놓듯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붙인 거는 양쪽의 비복근을 같이 자극을 해주니까 이렇게 양쪽을 감싸면 이것들은 이렇게 풀립니다. 족저근막염은 여러분들이 아마 환자분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약국에 오는 또 환자분들 중에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물론 흔한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드문 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봤을 거로 생각합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테이핑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그리고 마사지법 또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숙지시키고 그리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부위로 이렇게 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은 요 뒤꿈치 이렇게 쭉 튀어나온 쪽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둘두둘 소리가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여기 발바닥이 모래 걸으면 아프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좀 우두둑 소리는 안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하고 지금 여기 피검자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여기 많이 뭉쳐 있고 이런 분들이 발바닥이 땡기거나 걸을 때 아프기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냐면 비복근, 가재미근, 그다음에 아킬레스건까지 붙이는 것들 길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해서 한 번에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가게끔 붙이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지금처럼 한쪽을 붙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오늘은 아까 비복근까지 붙였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해서 자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데요. 여기서부터 아까 넘어가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꺾어서 여기 스트레칭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같이 맞물려서 자 다시 띄워가지고 늘어지지 않게 가운데를 정중선을 따라서
이게 족저근막염에 답니다. 근데 족저근막염도 사실 그렇게 한번 걸리면 잘 쉽게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3개월 이상 만성 질환이 된 경우는 당연히 그 근막에도 바이러스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퇴치가 기본입니다. 테이핑은 아마 책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붙이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사서 준비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구글 이미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위에 테이핑을 치면 그러면 상세한 테이핑 요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이면은 여러분들이 붙이는데 아까처럼 붙이는 요령은 당겨서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텐션을 죽여놓고 그냥 그대로 그 모양대로 붙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테이핑은 대부분 들으면 근육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를 지나는 거죠. 그렇게 붙이면 더욱 좋고요. 테이핑을 하거나 마사지를 한 다음에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하면 더욱 좋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신경 쪽에 테이핑들, 그래서 목이나 어깨 이런 쪽을 할 때는 반신욕이나 각탕법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까지 설명했던 힐리팜 테라피와 그 다음에 테이핑들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장착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앞날에 또 좋은 그 힐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